안녕하세요. 이은규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의 오토파지의 기본 메커니즘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오토파지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신을 뜻하는 오토와 먹는다를 뜻하는 파지가 합쳐져 스스로를 먹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탄생했고 우리말로 번역해 자가포식이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토포지, 자가포식 현상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속 세포가 자신을 이루는 구성물을 없애거나 재활용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고 세포 안에서는 매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된 세포 소기관이나 변형된 단백질, 세포질의 노폐물과 같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쓰레기가 세포 안에 계속 쌓인다면 세포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토파지 시스템인 것입니다. 사실 오토파지 현상은 50년 이상 알려져 온 이론입니다. 하지만 생리학 및 의학에서 그 근본적인 중요성이 알려진 것은 1990년대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시노리 교수의 발견으로 세포가 스스로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이해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고 그 공로로 요시노리 교수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세포생물학에서 중요한 연구는 인간의 조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세포가 어떤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과학자들은 세포 안에서 새로운 세포 소기관을 발견했습니다. 세포 소기관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 등을 소화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특별한 소기관을 리소좀이라 이름 짓고 세포의 구성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리소좀을 발견한 공로로 벨기에의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디비가 1974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리소좀 안에 종종 어마어마한 양의 세포 구성 물질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당시 과학자들은 리소좀 안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질을 운반하는 데에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미경과 생화학적 분석을 이용한 연구로 구성 물질을 리소좀으로 운반하는 소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리소좀을 처음 발견했던 드비는 세포가 구성 물질을 스스로 분해하는 이 현상을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명명했고 자가포식을 담당하는 새로운 소포는 자가포식체, 오토페고좀이라고 불렀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프라테어점이라는 새로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연구 분야에서 아론 시에차노버, 아르반 헤르슈코, 어윈 로즈 교수 등 3명의 교수는 단백질 분해 유비키틴 맥의 단백질 분해의 발견으로 200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프라테어점은 단백질을 하나씩 효율적으로 분해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세포가 더 큰 단백질 복합체와 고장난 세포 소기관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토포지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오토포지가 이런 역할을 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조절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지만 오토포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는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이때 요시노리 교수가 단 하나의 획기적인 실험을 시작합니다. 요시노리 교수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1988년 처음 자신의 실험실을 운영하기 전에는 리소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에포를 연구했는데 제빵에 이용하는 효모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효모세포는 상대적으로 유전자 조작과 관찰이 쉬워서 인간 세포의 모델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효모는 복잡한 세포 경로에서 중요한 유전자를 식별하는 연구에 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효모를 이용한 오토포지 연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효모 세포는 작고 내부 구조는 현미경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기체에 오토파지가 존재하는 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시노리 교수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토포지 과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액포에서 분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면 자가포식체 즉 오토페고좀이 액포 내에 축적돼 현미경에 보일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추측하게 된 것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효모는 액포라는 리소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커다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시노리 교수는 분해 작용에 관여하는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 효모, 오른쪽 사진을 만들어 이 효소 주변에서 영양분을 제거하자 몇 시간 안에 액포는 분해되지 않은 작은 소포로 채워졌습니다. 이 소포는 모두 자가포식체였고 요시노리 교수의 실험은 오토포지가 효모 세포에 존재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가 분해를 관장하는 핵심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했다는 것인데요. 요시노리 교수는 이 결과를 효모에서 오토포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1992년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같은 방법으로 오토포지가 일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15개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요시노리 교수는 이제 유전자가 조작된 효모에서 영양 결핍 상태에 자가포식체가 쌓이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약 요시노리 교수가 조작한 유전자가 오토포지의 중요한 유전자라면 그것들이 불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엔 자가포식체가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요시노리 교수는 많은 유전자의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효모세포를 노출시킨 다음 오토파지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효모에서 오토파지를 확인한 지 1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요시노리 교수는 이렇게 오토포지의 필수적인 최초의 유전자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실험에서 오토포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토포지 프로세스 유전자들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기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단백질들이 서로 복합체를 이루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오토포지가 일어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각 단백질이 오토포지의 시작과 단계별 진행 과정을 맡아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효모에서 오토포지를 위한 과정이 확인된 뒤에도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다른 유기체에서 이 과정을 제어하는 상응하는 메커니즘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곧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이 우리 자신의 세포에서 작동한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오토파지는 질병에 대응하는 우리 세포의 필수 메커니즘입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손상되고 노화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들을 꾸준히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량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는 평상시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빨리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면 밥을 제때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오토포지 시스템이 작용해 세포 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서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또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포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하고 배아의 발달 과정이나 세포의 분화 과정에도 오토포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노화되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단백질이나 세포 소기관은 오토포지 작용을 통해 사라지면서 우리 몸의 노화를 억제하는 조절자로도 작용하죠. 어떻습니까? 오토포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런 오토포지 기능에 손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겠죠. 파킨슨병이나 제2형 당뇨처럼 노인성 질병이 일어나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오토포지가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기능적으로 변형된 단백질과
소기관들이 쌓여 세포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가포식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에는 이런 질병이 유전되기도 하며 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질병에서 자가포식을 표적으로 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시노리 교수는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세포 내 또 다른 쓰레기 처리 시스템 연구에 뛰어들어 작용 과정과 관련 유전자를 밝히고 후속 연구를 할 수 있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요시노리 교수를 오토포지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성과는 연구자의 인내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 연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초과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떠올려 본다면 이 수업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